내일이 결혼식인데 오늘 밤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3년 동안 사귀고 1년 동안 준비한 결혼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말이에요. 지금 새벽 2시 잠들지 못하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저녁 예비 신부인 제 약혼자 수진이와 마지막 데이트를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부부가 되니까 연인으로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자고 했거든요. 평소처럼 우리가 자주 가던 한강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지난 3년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나 할 말이 있어. 그때 수진이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얼굴이었죠. 저는 농담조로 뭐야, 혹시 다른 남자 있다고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진짜야.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거든요. 수진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을 때도 매일 전화했고, 제 친구들과도 잘 지냈고, 제 부모님도 수진이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누구야? 간신히 이 말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회사 선배야. 정말 미안해. 회사 선배라는 말에 더 충격이었습니다. 수진이 회사에는 몇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회식 때 데리러 가기도 하고 송년회 때 같이 참석하기도 했고요. 그때 만났던 선배들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김 선배야. 수진이가 끄덕였어요. 김 선배는 수진이보다 5살 위였고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있었고요. 제가 만났을 때도 굉장히 신사적이고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언제부터야?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이면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한창 하던 시기였어요. 웨딩홀도 잡고 드레스도 고르고 신혼집도 구하던 그때 말이에요. 그동안 수진이와 함께 결혼 준비를 하면서 행복해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럼 지금까지 나랑 결혼 준비하면서 뭘 생각했던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수진이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선배가 상담해주는 정도였어. 회사 일이 힘들어서 털어놓고 있었는데 점점 더 깊은 얘기를 하게 됐고, 오빠는 항상 바빠서 내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었잖아. 그 말에 뭔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 수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특히 최근 6개월 동안은 승진 심사 때문에 더 바빴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많았고, 수진이가 힘들다고 하면 조금만 참아, 승진하면 여유로워질 거야 라고만 했었죠. 그래서 변명이 돼. 아니야, 변명이 안 돼.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냥 선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니까 자꾸 의지하게 됐어. 수진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상담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감정이 생겼어. 그래도 오빠와 결혼하려고 노력했어. 선배한테도 우리는 안 된다고 말했어. 하지만 자꾸 마음이 흔들렸어. 저는 그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수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니. 내일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가장 급한 문제였거든요. 하객들도 다 초대했고, 웨딩홀도 예약했고, 신혼여행 비행기표도 끊어놨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오빠가 결정해줘. 이 상황에서 제가 결정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수진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나는 선배와 함께하고 싶어.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사귀었고 내일 결혼할 사람이 다른 남자와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어요? 그 선배는 결혼했잖아. 아이도 있고. 알아. 그래서 더 힘들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렸어.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무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하루 밤 사이에 무너져 버린 거니까. 언제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한 달 전부터 계속 고민했어. 결혼식을 취소해야 하나 싶었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정리하려고 했어. 이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나서도 그 선배와 계속 만날 생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그냥 위장 결혼 상대방이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오빠도 좋아해. 정말 좋아해. 하지만 선배에 대한 감정이 더 커버린 거야. 좋아한다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결혼을 하루 앞두고 말이에요. 그 선배는 뭐래? 선배도 고민하고 있어. 가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해. 이런 상황에서도 선배 걱정을 하는 수진이가 더 화났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 가자. 오빠,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수진이가 제 팔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집으로 가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날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오빠, 내일 결혼식 어떻게 할까? 모든 사람들이 올 텐데. 저도 그게 가장 걱정됐어요. 양가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축의금도 준비하고 시간도 내서 올 예정이었거든요. 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다. 지금이요? 언제 말씀드릴 거야? 내일 아침에. 수진이가 더 울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지 뻔했거든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수진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며느리감으로 완벽하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수진이 부모님도 저를 정말 좋아해 주셨고요. 아버님은 사위 삼아서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수진이도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샜어요. 새벽 6시에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결혼식을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오늘이 결혼식인데. 죄송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객들한테 연락해서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화를 내셨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이 부모님께도 같은 말씀을 드렸죠. 양쪽 부모님들이 급하게 오셨어요. 상황을 설명드리니까 모두들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많이 우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수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수진이도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었죠. 가장 힘든 건 하객들에게 연락하는 일이었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전화해서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알려야 했거든요. 무슨 일이야? 괜찮아. 갑자기 왜?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웨딩홀에도 연락해서 취소한다고 했더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여행 비행기표도 취소 수수료를 내고 환불받았고 이미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야 했어요. 가장 힘든 건 감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이 하루 밤 사이에 모두 거짓말이 된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와 처음 만났을 때, 첫 키스했을 때, 프러포즈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의미 없어진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그날 오후에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정말 미안해. 언젠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후 일주일 정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걱정해서 자주 연락했지만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 어떻게 지내? 그 선배와는 어떻게 됐어? 아직 만나고 있어. 선배가 이혼하려고 한대. 이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결국 가정까지 파탄 내면서 만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해. 모르겠어. 생각보다 복잡해. 선배 부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아이들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갑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쉽게 응하겠어요. 후회 안 해. 후회해. 많이 후회해.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수진이도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 선배와 만나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또 연락이 왔어요. 오빠, 나 선배와 헤어졌어. 왜? 선배 부인이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선배가 너무 힘들어해. 결국 가족을 선택했어. 그제서야 현실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결혼한 남자가 쉽게 가족을 버릴 수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오빠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솔직히 그때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3년 동안 사귄 사람이니까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 배신당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결혼을 하루 앞두고 배신당한 상처는 너무 컸거든요. 우리는 이제 끝이야.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알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수진이와 마지막 통화였어요.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많이 회복됐어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고요.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지만 어쩌면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결혼하고 나서 알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 수진이 소식은 가끔 공통 친구를 통해 듣게 돼요. 아직 혼자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배와도 완전히 끝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해요. 저는 수진이를 용서했어요. 미워하고 있으면 제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하지만 다시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하고 싶어서요. 연애할 때 상대방을 100%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도 수진이가 힘들어할 때 충분히 들어주지 못했던 게 후회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람 피운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수진이 얘기를 들어줬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연인 사이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관계를 지키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정말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갔다면 용기를 내서 미리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결혼 하루 전에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서로를 위해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새로운 사람과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려고 하고 바쁘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의 감정 변화도 숨기지 말고 터놓고 얘기해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새로운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수진이 일 때문에 상처받긴 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거든요. 단순히 설레는 감정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믿고 지켜주는 것, 힘들 때 함께하고 기쁠 때 나누는 것, 그런 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연애할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사랑해도 소통이 없으면 관계는 무너질 수 있어요. 상대방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물론 상처받고 화날 수 있지만 그 감정에만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 상처도 아물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 분명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